카밀라의 요트 사진이 유출된 후 곧바로 벌어진 일은 타블로이드 언론의 광풍 같은 스캔들이 아니라 윌리엄 왕자가 자신의 거처에서 조용히 비공개 회의를 소집한 것이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는 두꺼운 재정 기록과 항만 기록이 담긴 서류처를 들고 나와 여러 내부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궁궐 감사라고 묘사하는 절차를 사실상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이 부분이 정말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사진 자체나 호화 요트 때문이 아니라 미래의 왕이 사적인 휴가에 대한 애매한 성명을 발표하는 것보다 인쇄된 문서를 들고 나타나 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 묻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판단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만약 그 회의에 대한 보도 내용의 절반이라도 정확하다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왕실 논란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조용히 진행되어 오다가 마침내 드러난 권력 이동처럼 보입니다. 본격적인 시간 순서와 이 사건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모든 모순들을 살펴보기 전에 만약 이런 왕실 이야기 분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크라운워치에 함께 해주세요. 저희는 대부분의 언론이 놓치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파헤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문제 요트는 에스페란자 3호로 알려져 있으며 몰테에 등록된 선박으로 룩셈부르크 지주회사를 통해 소유되고 스위스에 기반을 둔 금융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이 중요한 이유는 누구나 5분 안에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 친구의 요트가 아니라 여러 국가와 여러 법인에 걸쳐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요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슈퍼요트 세계에서는 세금 및 책임 문제 때문에 이런 구조가 드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국 왕실의 고위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인 윌리엄 왕자가 의도적으로 불투명하게 설계된 자산으로부터 접대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설령 부적절한 일이 없었고 단순한 휴가였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행 자체가 아니라 윌리엄 왕자가 수개월 일부 보도에 따르면 1년 넘게 이러한 상황에 대한 더욱 엄격한 내부 지침을 요구해 온 시기에 이 여행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고위 왕족들이 특혜나 특권적 접근으로 비춰질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피하길 바랐다고 합니다. 이 맥락이 있어야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이 맥락이 없으면 요트 여행은 그저 홍보 측면에서 좋지 않은 결정으로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맥락이 있으면 누군가가 그 지시를 받지 못했거나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시간 순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이상해집니다. 이 여행은 2026년 7월 초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개오이 같은 시기에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 왕세자비는 왕실의 위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상적인 공식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버밍엄의 어린이 호스피스를 방문하고 에든버러 근처에서 참전 용사들을 만나는 등 프랑스 리비에라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윌리엄 왕자는 카밀라 왕세자비의 휴가 소식을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행에 대해 잘 아는 누군가가 켄싱턴 궁에 직접 연락하여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왕세자비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이야기는 전통적인 의미의 정보 유출로 드러난 게 아니죠. 내부 관계자가 내부적으로 제보한 거고 그게 이후 상황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윌리엄이 공개적인 망신에 반응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경로로 전달받은 정보에 반응한 거라는 뜻이니까요. 아마도 그 정보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누군가가 일반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알려준 거겠죠. 여기서 선박 등록 서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사건의 진상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이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보도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정기적인 해상 등록 기록과 잠시 업로드되었다가
삭제된 소셜 미디어 사진을 대조하여 요트의 신원과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모든 것을 뒤흔들기 시작한 실마리는 바로 그 문서 하나와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지우려고 했던 사진 한 장뿐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남들이 낱낱이 파헤치는 걸 원치 않는 휴가를 보내고 싶다면 공개적으로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배를 타고 가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건 거의 핵심에서 벗어난 얘기입니다. 요즘은 기자들이 요트의 정체를 파악한 후에는 역추적을 통해 항만 기록을 확인하고 다른 승객들을 파악하며 선박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관계가 왕실 자선 단체나 특정 단체에 대한 후원과 연관이 있는지 등을 질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발언과 실제 상황을 비교해보면 모순점이 금방 드러납니다. 카밀라 측 대변인은 이번 여행이 공개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사적인 문제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에어드에 대한 의미에서는 그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입장입니다. 고위 왕족들도 개인 휴가를 보내곤 합니다. 그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특정 휴가가 왕실에 공개된 투명성 기록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궁궐 내부 규정에 따르면 특정 선물 접대 혜택은 공식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여행이 평범한 개인 휴가였다면 왜 신고되지 않았을까요? 신고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신고하면 결국 제기되었던 것과 같은 의문들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서였을까요?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개 규정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런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전 여행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패턴이 일회성 실수라기보다는 이전에도 발생했던 일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카밀라는 이전에도 같은 요트에서 휴가를 보낸 적이 있으며 아마도 2023년쯤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시 여행 역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궁궐 내부에서 비공개로 논의되긴 했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단 하나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 기록에 전혀 나타나지 않은 채 동일한 인물과 동일한 선박에서 반복적으로 접대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패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윌리엄 왕자의 좌절감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는 단 한 번의 판단 착오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조용히 묵인되어 온 고착화된 습관처럼 보이는 것에 대응한 것입니다. (2026년 7월) 중순 켄싱턴 궁에서 열린 회담이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도된 세부 사항들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윌리엄 왕자는 버킹엄 궁이 아닌 자신의 공식 거주지인 켄싱턴 궁에서 회담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상징적으로 이는 누가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는 재정 기록, 항만 입항 기록, 로비 활동 공개 자료, 그리고 이전 요트 여행에 대한 자세한 요약이 담긴 서류초를 들고 회담장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단순히 몇 가지 요점이나 막연한 우려사항 목록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이전 여행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왜 그 정보가 왕실 최고위층에 전달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찰스 왕세자가 정확히 무엇을 보고받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진정으로 불편해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우려가 제기된 것은 인정했지만 왜 그 문제가 완전히 보고되지 않았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찰스 왕세자가 카밀라의 여행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만 받았다고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는 요트 소유주의 신원 로비 활동과의 연관성 여행과 관련된 재정적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왕실의 내부 보고 시스템은 가장 민감한 정보들을 왕세자에게 전달하기 전에 걸러낸 셈입니다. 윌리엄은 그 시스템이 실패했다고 결론지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실수나 카밀라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 아니라 잠재적 문제를 보고하는 전체 과정 자체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왕자는 이후 3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째, 2차례 요트 여행에 대한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7일 이내에 국왕의 수석 비서관에게 제출할 것. 둘째, 카밀라 왕비의 모든 자선 활동을 철저히 조사하여 외부 기부자와의 연관성을 파악할 것. 셋째 사안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카밀라 왕비 측과 요트 소유주 간의 모든 접촉을 즉시 중단할 것. 특히 3번째 메시지가 눈에 띄는 이유는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견 지시이자 행동이며 윌리엄이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카밀라가 찰스를 통해 반발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카밀라는 누구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찰스는 공식 조사를 시작하면 더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을 뿐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양쪽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찰스의 입장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조사를 하면 기사의 진위가 확인되고 더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니까요. 윌리엄의 입장은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조사를 하지 않으면 책임 소재가 중요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는 셈이죠. 그리고 카밀라 측에서 나중에 윌리엄 측이 단호히 거부한 불완전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갈등은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국왕과 왕비의 사무실 간의 공개적인 충돌이 된 것입니다. 이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균열입니다.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 보도된 요트 소유주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휴가 사건보다 훨씬 복잡해집니다. 해당 선박은 복잡한 해외 기업 구조를 통해 소유된 것으로 알려져 누가 최종적으로 여행 자금을 지원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회사와 관련된 이사 중 한 명은 이전에 영국 의회 보고서에서 부동산 관련 외국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보고서는 해당 인물을 어떤 범죄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위법 행위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당 회사는 왕실 자선 댄스 마이크 문화유산 프로젝트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동일 인물이 정치 기부 왕실과의 자선 활동, 고위 왕족에 대한 사적인 접대 등 여러 맥락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이 완전히 합법적이었다 하더라도 중복되는 부분은 외관상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중의 신뢰에 의존하는 기관에서 외관상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PSO 보도에서 언급된 호주의 식품 수입 시스템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매우 엄격한 생물보안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로 반입되는 모든 식품은 원산지에서 받은 승인과는 완전히 별개로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입 업체 부담으로 폐기됩니다. 지연되거나 반송되는 것이 아니라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품 브랜드가 해외 시장을 위해 수십만 개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해당 시장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매우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 요트 사태와의 유사점은 매우 분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고위 왕족이고 사업상 연관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접대를 받으면서 그 접대를 소속 기관의 투명성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수입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상품을 출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운이 좋으면 세관을 무사히 통과할 수도 있지만 팔리지 않는 재물로 가득 찬 창고와 누가 주문을 승인했는지에 대한 수많은 의문점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 여파는 점진적이지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밀라의 공식 일정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단독으로 예정되어 있던 몇몇 공식 행사는 다른 왕족들에게 재배정되었고 그녀의 사무실은 규모가 축소되는 등 구조조정을 거쳤으며 고위 궁궐 브리핑에 대한 접근도 제한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카에서린 왕세자비는 카밀라 왕세자비와 함께 예정되었던 일정을 포함하여 점점 더 많은 중요한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찰스 왕세자, 윌리엄 왕세자, 캐서린 왕세자비가 참석한 하이그로브 가족 주말 모임에는 카밀라 왕세자비가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식적인 의미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평론가들은 이를 분명히 주목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찰스 왕세자는 카밀라 왕세자비가 동행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 없이 주요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일정 충돌이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줄어든 일정 재편된 사무실 구조 불참한 공식 석상 제한된 브리핑 등은 무시하기 어려운 패턴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윌리엄 왕자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에 대한 보도입니다. 공가의적인 대립이나 우호적인 언론인에게 정보를 유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절차 문서, 마감일, 공식 검토를 통해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왕실 스캔들을 처리했던 방식과는 매우 다른 접근법이며 왕실 전문가들은 해리 왕자, 앤드류 왕자, 심지어 카밀라의 여동생 애너벨 엘리어스과 관련된 이전 결정들을 예로 들며 윌리엄 왕자가 민감한 문제를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극적인 공개 성명보다는 신중한 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믿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요트 논란은 애초에 카밀라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는 선례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실수를 했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러한 실수를 허용한 시스템이 바뀔 것이고 제가 그 시스템을 바꿀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군주제의 미래에 진정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윌리엄 왕자는 왕실 구성원 수를 줄이고 재정 감독을 강화하며 통치 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엄격히 마련하는 등 왕실을 간소화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이 남긴 지속적인 영향, 즉 비밀주의와 제도적 보호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합니다. 투명성은 단순히 홍보 효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왕실을 보호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공개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추측의 여지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윌리엄 왕자가 왕위에 올랐을 때 구현하고자 하는 비전이라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트 논란이 그 비전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그 비전을 보여줄 기회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카밀라에 대해서는 그녀가 여전히 왕비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주요 국가 행사에서 찰스 왕세자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모든 공식 직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도에서도 그녀가 어떤 권한을 박탈당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왕실 운영에 대한 그녀의 영향력이 극적인 해임이 아닌 누가 무엇을 하고 누가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용한 재조정을 통해 줄어들었다는 점은 시사합니다. 앞으로 가장 큰 변화는 찰스 왕세자가 퇴위한 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왕실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그 시점이 되면 그의 통치와 관련된 많은 제도적 지원이 종료되고 왕실의 주요 책임과 자산은 윌리엄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카밀라의 향후 공적 역할은 거의 전적으로 윌리엄의 비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방식에 대해 보도된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그가 직접적으로 판단력을 의심했다고 알려진 인물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보도된 내용의 대부분은 익명의 소식통과 언론 논평에 근거한 것입니다. 버킹엄 궁은 켄싱턴 궁 회담의 세부 내용 보도된 요구사항 또는 카밀라의 사무실 개편 의혹에 대해 확인해 준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주장과 해석일 뿐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단서가 있더라도 이 이야기는 모순이 명백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습니다. 여행은 신고되지 않았고 이전 여행도 신고되지 않았으며 소유 구조는 불투명했고 자선단체 및 정치, 기부금과의 연관성이 존재했으며 윌리엄이 보고한 답변 문서에는 마감 시한과 공식 검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수년간 여러 상황에서 관찰된 행동 패턴과 일치합니다. 보도된 모든 세부 사항이 정확한지는 차치하고라도 전반적인 윤곽은 왕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떠올리는 것은 윌리엄 왕자가 인쇄된 문서, 재정 기록, 항만 기록, 로비, 활동 내역 등을 들고 회의에 참석했던 그 모습입니다. 이는 단순히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에 짜증이 난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앞으로 왕실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보여줄 기회를 기다려온 사람의 행동입니다. 만약 그 보도들이 부분적으로라도 정확하다면 메시지는 전달된 셈입니다. 이 보도들에 따르면 군주제는 퇴위나 공개적인 해임이 아니라 누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점진적으로 바꾸는 절차적 변화들이 조용히 축적되는 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드 사진이 대화를 촉발했을지는 몰라도 그 대화는 이미 오래전에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